일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팅 사고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컴퓨팅 사고라는 것이 무엇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컴퓨터가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컴퓨터가 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책들을 빠르게 찾아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들은 이런 해결책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서 컴퓨터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형태의 것들로 우리가 만들어주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는 이제 컴퓨팅 사고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이제 컴퓨터가 초기에는 아주 제한적인 사람들만 사용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컴퓨터들은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들을 컴퓨터는 전문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보편화됐다라고 하는 말씀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뭐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 뱅킹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우리가 은행에 가서 업무를 봤지만 요즘에는 대부분들 은행에 가서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최근에 보면 특히나 쇼핑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나 마트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점점 실질적으로 컴퓨터의 역할들이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의 직업에서도 이런 컴퓨터들이 사용되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 컴퓨터들은 우리의 일상을 바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장에서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구성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각각 구성 요소에서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살펴볼 내용은 첫 번째 컴퓨터 역사,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되는가에 대한 동작 원리, 그 다음에 정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인 비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컴퓨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드웨어는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 어떤 기계죠. 기계 장치입니다. 물리적인 장치이고요. 뭐그 안에 뭐 어떤 것들이 구성되는가 보면 그냥 보면은 모니터도 있고요. 뭐 본체도 있고, 그 다음에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같은 것도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하드웨어만 가지고는 이 컴퓨터에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뭐라고도 하죠? 자,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그렇죠? 소프트웨어를 컴퓨터 프로그램이다라고 하고요. 컴퓨터의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피스라고 하는 도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윈도우 7, 윈도우 8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컴퓨터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안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포토샵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미지를 뭐 보정하거나 이미지를 편집할 때 쓰는 소프트웨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 구성되어지는 것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좀 정적이죠. 근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정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종류도 고정되어 있다, 제한적이다. 그런데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정말 다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터의 하드웨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는 결국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이꼴 소프트웨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뭐랑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어떤 작업, 어떤 목적,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 있죠. 이 작업을 처리하는 것을 순서, 명령어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명령어로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명령어들이 순서가 틀리면은 올바르게 작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수 두 개를 일단 입력을 받아서 x하고 y를 입력받아서 이 두 개의 값을 더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출력한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출력하기 전에는 덧셈 해야 되고요. 덧셈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프로그램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작업들을 명령어 형태로 저장해 놓은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는 여기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읽어서 하나하나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계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왼쪽에 보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계산기라고 하죠. 전자계산기라고 하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인데 그러면 왼쪽에 있는 전자계산기하고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여기 있는 계산기도 어때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숫자 입력해가지고 사칙 연산해서 결과 이렇게 출력해 주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전자계산기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 라고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전자계산기를 우리가 컴퓨터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죠? 자, 일단 컴퓨터하고 전자계산기의 차이점을 이해하면 컴퓨터의 장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컴퓨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범용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범용적이다. 제너럴하다. 일반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반대로 여기 있는 것처럼 전자계산기는 어때요? 정해진 기능들을 수행하고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능을 변경할 수도 없다. 주어진 정해진 기능만을 사용한다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들 컴퓨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 계산도 이렇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도 할 수 있죠? 지금 하는 것처럼 워드 작업도 할 수 있고요. 워드 작업도 하고 뭐 파워포인트 작업도 할 수 있고요. 하나의 컴퓨터에서 그렇죠? 워드 작업도 하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음악을 듣기도 하고 그렇죠? 동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 편집도 되고요. 자, 이게 이제 결국은 범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하드웨어를 바꾸지 않더라도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계산기는 이게 내가 공학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공학용 계산기를 새로 사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기 있는 것처럼 컴퓨터는 각각의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설치해서 사용하면 된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기능, 그렇죠? 그리고 뭐 전문적인 기능까지도 실질적으로 이 컴퓨터에서 다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지만 다양하고 전문적인 기능들을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려면 하드웨어 성능은 좀 더 좋아야겠죠. 그러나 컴퓨터는 여러 가지의 종류의 프로그램들을 하나에서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자, 응용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데 또는 이제 앱이라고도 합니다. 자, 앱이라고도 하고요. 최근에 보면 이 앱이라는 말을 특별히 어디서 많이 쓰냐면 스마트폰에서 많이 쓰죠. 자, 그럼 스마트폰하고 컴퓨터는 뭐죠? 사실은 스마트폰은 통신 플러스 컴퓨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스마트폰은 뭐다?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에서 동작되는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부를 때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또는 앱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스마트폰에서 동작되는 것 역시 소프트웨어이고 그것을 앱이라고 특별하게 부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프로그래머라고 그래. ER을 붙여서. 그렇죠? 프로그래머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최근에 보면 그 스마트폰에서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죠. 그거 역시 프로그래머가 하는 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자,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래머는 아니지만 이 프로그래머와 사실은 협력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컴퓨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실제적으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중에서 뭐가 먼저 출현했겠어요? 하드웨어가 먼저냐, 소프트웨어가 먼저냐? 당연히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가 먼저 만들어졌겠죠. 그 이유는 하드웨어 위에 소프트웨어가 실질적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영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언제부터 어떤 목적으로 등장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최초의 컴퓨터는 여기서 얘기하는 컴퓨터는 기계식 컴퓨터입니다. 기계식 컴퓨터. 자, 여기 보시면 얘는 이제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기계예요, 기계.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해석 기계라고 합니다. 자, 해석 기계라고 하고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찰스 베비지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찰스 베비지라는 사람이. 자,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찰스 베비지가 만든 이 기계는 해석 기계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들었냐면 미분 문제, 수학의 미분 있잖아요. 그렇죠? 미분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여기는 이분을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찰스 베비지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었던 찰스 베비지가 만들었던 이 미분 기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얘가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문제를. 그 전까지는 그러면 문제 못 풀었나요? 다 손으로 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계산들을 이걸 사용해서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전기로 동작은 하진 않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중앙 처리 장치, 메모리, 그 다음에 결과를 보여주는 출력 장치,
그다음에 입력 장치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네 가지가 현재의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식 컴퓨터의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해석 기계를 보면 뭐로 되어 있냐면 이게 그 레버, 기어, 뭐 바퀴, 뭐 축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얘를 사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얘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있는 것처럼 다양한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다양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뭘 사용해서 할 수 있다? 바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해석 기계는 뭐가 가능하다?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해석 기계는 다른 계산을 하려고 하면 어쨌든지 간에 여기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누가 생각나죠? 프로그래머가 생각나야죠.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최초로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여기 있는 것처럼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에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여자는 사실은 그 아주 유명한 분의 딸이에요. 누구냐면 영국의 유명한 그 작가인 바이런이라는 사람의 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최초로 만든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에이다 러블레이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프로그램 언어도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이걸 에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은 사실은 어떤 기능들이 필요하냐면 어떤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든가, 그렇죠? 그리고 자주 사용되는 것을 이렇게 모아서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쓴다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의 기능들 같은 게 사실 필요한데 이런 아이디어를 다 만든 사람이 여기 있는 것처럼 에이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그 실행해야 될 그 작업의 명령들이라고 하죠. 인스트럭션들을 모아놓은 서브루틴, 반복 수행, 그 다음에 현재 수행하다가 어디로 이동을 해가지고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들을 고안하셨고요.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 되면 조건에 따라서 뭔가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에 따른 실행 문장들 같은 거, if문이라고 합니다. if문이라고 하는데 if 구문 같은 것도 누가 만드셨냐면 여기 계신 에이다라는 분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최초의 프로그래머는 여자분이었고 그분이 에이다 러브레이스였습니다.